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165페이지. 거기에 점유권에서 마지막 부분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이 뭐냐? 이미 지금 자,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방해받고 있어. 방해받고 있어. 그러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로 이 채권이다. 채권은 자,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놔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건에 관한 권리는 방해받고 있다면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가령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고, 시계는 제 거거든요. 소유권도 있어. 점유권과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시계를 누군가가 뺏어간다. 막 뺏어갈 때는 점유권에서 뺏어올 수 있죠. 이게 점유권, 지금 물권은 크게 점유권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있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질권을, 저당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권이요. 근데 만약에 이 점유권과 소유권은 같이 병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물건이 침탈당했어요.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긴단 말이에요. 내 의사에 반해서 뺏겨. 그러면 여기에서 절도를 당했다, 절취를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나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내놔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반환 청구. 반환해달라 이거지. 반환해달라. 그러면 나는 꼭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느냐? 그러면 소유권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물건이 소유권이니까.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도 가능한데 두 개 병존하니까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해야 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유권도 있고 지금 소유권도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 그러면 도둑놈한테 나는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해. 왜? 도둑질은 이게 침탈이죠. 근데 자, 나는 소유권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왜? 도둑놈은 내 물건을 점유한 자죠. 근데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한테는 내 시계에 대해서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물권이니까 직접 배타적 지배하니까 타인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적 청구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시계를 넘겨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한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권에서. 자,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왜?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뺏겨야 되는 게 침탈이죠. 그죠? 근데 사기는 그놈이 나를 기망을 해서 내가 헷갈려서 내가 스스로 준 거거든.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그럼 뭐요? 사기는 내 의사에 의해서 넘어간 거거든? 근데 그건 침탈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사기꾼에게는 점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냐? 소유권에 반환 청구하려면 근거가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되니까 내 물건을 사기꾼은 점유하고 있죠. 사기꾼은 점유하고 있죠? 근데 사기꾼이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건이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당해야 됩니다. 침탈이 절도나 강도처럼 자기 의사에 의사기에서 이게 물건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사기 같은 경우는 내가 헷갈려서 이 사람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것은 침탈이 아니고 사기는 내 물건을 점유한 자죠. 그러면 소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과 차이점이에요. 반환과 차이점. 그런데 문제는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소유권에게서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만약에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거나 또 소유권도 맞죠.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온 거는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이단 말이에요. 또는. 이 또는을 싹 지워버리고 미스로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난단 말이에요. 또는을. 그럼 보세요. 예방 또는 왜 또는이냐? 만약에 이 집이 있어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옆집 사람이 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집 소유물이, 내 집의 소유권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거 예방을 해라. 무너질 예방. 여기 철근 받고 공사를 하던가. 예방이죠. 손해배상은 담보는 뭐냐면 만약에 내 집 무너지면 이게 5억 상대하고 손해가 있다. 그럼 5억 상대 손해를 법원에다가 공탁해서 손해를 담보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일까요? 둘 다 청구할까요? 둘 다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걸래? 둘 중 하나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반드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지. 예방과 함께 그럼 틀린다는 얘기지. 맨날 나오는 거.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근거 조문 165페이지 보세요. 165페이지 204조 1항이 있어요.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 침탈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를 하면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 그 물건은 반환 및 손해배상이죠. 밑에 동그라미 있어요. 밑은 엔드요. 그래, 침탈당할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 자, 동그라미 1번에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것이고 절취, 탈취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근데 옆에다가 사기는 X.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내 의사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205조 1항만 보세요. 205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죠. 방해받은 때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밑에 동그라미죠.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206조 1항입니다. 206조 1항에 대한 별표를 치세요.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조문 가지고 장난쳐요. 점유자가 점유를 받을 염려의 동그라미죠. 염려가 나왔죠? 그러면 눈 크게 뜨고 또는을 찾아야 돼요. 방해의 예방 또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이 또는을 미수로 바꿔치기 합니다.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조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염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소유권도 똑같아요. 소유권도 뒤쪽에 볼 건데 뒤쪽에 한번 볼까요? 조문을. 소유권이 16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미리 16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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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213조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밑줄입니다.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밑줄이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죠. 보세요.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반환 청구하죠. 그러면 내가 이 점유한 자는 침탈이든 침탈이 아니든 권리가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대해서는 내 물건을 의사에 반해서 뺏어갈 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게 침탈이든 사기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내 물건 그냥 갖고 있는데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내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거기에 214조도 보세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 밑줄이죠.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이 방해 제거 청구에다가 소유권에서, 자, 여기 방해 제거가 뭐냐? 쓰세요.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죠. 염려가 나오죠. 염려가 나오면 염려 동그라미 치고 해결을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 인하죠. 인하의 동그라미. 인하는 또는이죠. 그러니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하입니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자, 근거조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의해서 자, 침탈당할 때는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거나,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점유권의 방해 제거 청구하거나, 점유권에게서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점유한 자가
사기로 가져가서 점유를 하든 도둑질해서 점유를 하든 강도질해서 점유하든 그건 따지잖아. 그런데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방해 제거가 이제 실무상에는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토지가 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 없이 거기다 건물 지었어. 이렇게. 그리고 살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땅이 있는데 한 3, 4년 안 내려갔더니 거기에다가 건물 떡 짓고 살고 있어. 아니면 비닐하우스 딱 져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하우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열받죠? 갑은 열받으니까 자, 내 소유권, 땅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죠.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면 제거 청구해야 돼요. 제거 청구가 뭐예요? 야, 이거 건물 철거해. 건물 철거해. 그리고 토지 인도해. 건물 철거는 방해 제거죠. 그리고 자,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물건을 지금 건물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죠. 근데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죠? 그럼 뭐 소유권에게서 건물 철거하라. 그리고 토지 반환 청구합니다. 토지 인도 청구. 그죠? 이게 이제 방해 제거고. 등기 말소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내 소유권 갑구에 2번에서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근데 난 팔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 있어. 나는 팔지도 않아. 갑은 팔지도 않았어. 팔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은 내 소유권이 등기부상 방해받고 있죠. 그죠? 방해받고 있으니까 야, 소유권에서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가 여기서는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가 등기 말소로 나타납니다. 아셨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물권에게서 물건이 방해받고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럴 때 점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유권에 대한 213조, 214조 규정에서 나머지는 여기서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213조, 213조를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갖다 씁니다. 갖다 쓴다. 갖다 쓴다는 것을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준용. 준용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뒤에서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을 때 지상권에서 213조를 갖다 준용합니다. 214조를 준용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방해됐을 때 지상권 자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를 받고 있다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지상권 자체에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준용이란 말.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넘겨보시고 교재는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력구제권이라 자력구제란 말이 있어요. 자력구제. 자력구제란 말은 스스로 힘으로 구제를 받는다 이게요. 스스로 힘으로 구제받는다. 자 보세요. 자 문명국가에서는 문명국가 탄생 이전의 부족국가 사회에서는 내 누군가 법익을 침해한다면 스스로 내가 가서 보복할 수 있죠. 원시 사회에서는. 근데 국가라는 테두리에서는 스스로 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없어. 지금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도둑 맞았어. 도둑놈을 알고 있어. 옆집 동네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나요? 없어. 옛날엔 갖고 나올 수 있죠. 그게 자력구제권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점유권이 지금 여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점유권을 막 뺏기고 있어. 그럼 국가에 조력하려면 경찰이죠. 내 물건을 지금 막 뺏기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럼 뺏어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이 만약에 뺏길 위험에 처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권이 인정된 거예요. 점유권에 한해서만.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스스로 힘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물건을 막 점유권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침탈을 하고 있다. 그럼 가서 방해할 수 있고 탈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자, 그게 209조가 있죠. 점유자는 부정의 침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방위죠.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탈환이죠. 탈환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추적해서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력 방위권은 방위하거나 탈환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 이건 점유권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근데 소유권에 대해서 내 시계가 지금 옆집 사람이 도둑질에 가 있어. 그러면 가서 그 집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시계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국가를 상대로 조력을 해야 돼요. 국가를 상대로 절도다. 형사상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69페이지에 소유권을 갑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 자, 여기입니다. 이 소유권이란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을 사용, 수익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이면서 포괄적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전면적 포괄적인 권리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물건입니다. 객체가.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야. 물권법이 물건을 다루는 법이죠.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용 수익한다. 물건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물건을 싹 바꿔서 아파트 분양권이다. 아파트 분양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이 소유권의 대상이냐, 소유권의 객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자, 소유권은 물건이 객체라 그랬죠. 소유권은 물건인데 아파트 분양권이 물건이냐, 이게 핵심이죠. 아파트 분양권이 물건입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야. 그거는 분양권이라는 채권이야. 둘이 분양 계약을 해서, 그럼 분양 계약 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 나중에. 그럼 소유권 넘겨주세요. 채권이죠. 물건이 아니야.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 급부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세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 급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야. 이 채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야.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물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채권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이야, 물건. 소유권의 객체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 사용 수익 중에서 요거를 사용 수익만 딱 빼놔서 나온 게 지금 제한 물건이라 그래서 사용이니까 용익 물건. 그래서 소유권 중에서 용익 물건. 이게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타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처분권만 딱 빼서 나온 게 담보물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타나요. 질권, 저당권으로. 가령 저당권 한번 봅시다. 저당권은 내가 은행에 돈을 융자받고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집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죠. 그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담보로 은행에 제공한 집도 내가 사용 수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행은 뭡니까? 은행은 교환 가치를 꽉 갖고 있다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해 버리죠. 은행은 교환 가치, 즉 처분권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 소유권인데 그 중에서 사용 수익만 뽑아내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처분 권한만 빼놓은 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일부를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교재 보면 169페이지죠. 169페이지 거기 211조입니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로 범위 내에서 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물은 물건입니다. 물건. 따라서 물건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다. 기출이죠.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기출 한번 나왔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 처분 밑줄이죠. 사용 수익 처분. 그다음에 212조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 밑줄이고 상하. 자, 그러면 보세요. 내 토지가 있어요. 내 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야. 그런데 이 토지의 지표는 내 소유권 맞는데 자, 이게 지상, 지하로 어디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미쳐버리면 이게 내 토지 소유권인데 이쪽으로 한정없이 미치면 이게 공중권도 내 거다. 비행기 지나가지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하로 계속 야 이거 내 땅인데 계속 여기 다 내 거다. 그러면 반대쪽에 아프리카 몬테비데오도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의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의 광물 있잖아요. 지하의 광물, 은, 금, 동 이런 것들이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 이거는 국유니까 객체가 아니다. 그러면 물이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하에서 문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넘겨보세요. 전면적, 혼일적 이것들은 넘어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상린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라고 나옵시다. 상린관계. 그러면 상린입니다. 상린이라는 것은
부동산 상호 이웃 관계입니다. 이웃 관계. 서로상 이웃린에서 서로 이웃하는 관계. 이웃하는 관계.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봅시다. 만약에 가부 집이 이렇게 있어요. 가부 집이 있고. 그런데 옆집 담이 이렇게 있고 옆집 을의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런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요. 나무가. 옆집으로 넘어오네. 나무 뿌리가 이렇게 넘어오네. 이렇게.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가부 소유권, 토지 소유권과 을의 토지 소유권에서 이 나무가 옆집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때 서로 이웃하는 상린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싸우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아니면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가 있어. 이 토지도 있고. 근데 여기에 도로가 있어. 근데 이 도로가 없어. 이 땅은 맹지라 그래요. 맹지. 그러면 네 땅 좀 사용하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서로 이웃하는 토지 사이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주의 토지를 통행하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해요. 옆집 땅 사이에. 그래서 이처럼 이 경우에 이건 어떻게 법이 규정하냐면, 자, 나무 가지는 상린관계 규정에서 나무 가지는 일단 제거 청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임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거 청구 후 제거라는 거예요. 한번 야 나무 가지 빨리빨리 쳐내라. 그래도 안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 뿌리는 제거 청구할 필요 없고 바로 임의 제거할 수 있어요. 나무 뿌리는 바로 임의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무 뿌리는. 자, 이 경우는 이게 맹지다. 그러면 이게 맹지다. 그러면 야, 네 땅 좀 사용하자. 내가 돈 줄게. 네 땅 좀 사용하자라고 통행권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것은 이 땅, 그다음 이 땅 주인으로 본 입장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맹지, 갑의 입장은 소유권이 통행로를 확보하니까 소유권이 확장되고, 을의 땅 입장에서는 그만큼 요 통행로를 제공해야 되니 물론 유상으로 소유권이 제한되는 거야. 그러면 상린관계는 결국은 토지 이러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나면,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사람은 소유권이 확장되고 한 사람은 소유권이 제한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상린관계는 결국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인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확장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린관계 요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상린관계를 서로 이웃하는 관계. 상린관계는 소유권에서 조문으로 딱 규정해놓고 나머지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준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령 지상권자가 있어. 지상권은 다음 시간인데 이게 이 땅을 이 소유자 갑이 자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줘서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권자도 이 통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해 놓고 나중에 지상권에서 준용해서 지상권자도 통행하겠죠. 전세권자다. 전세권도 통행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임차인이다. 임차인도 통행해야 되겠죠. 그죠? 상린관계는 소유권에서 규정해 놓고 나중에 제한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준용한다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상린관계인데, 자, 170페이지를 봅시다. 상린관계란 인접 토지 상호 간의 이용조절 관계죠.
그리고 소유권한 내용입니다. 소유권한 내용이고 이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 내용 자체니까 그러므로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게 기출 한번 나왔죠? 상린관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지상권, 전세권에서 갖다 씁니다. 준용하고 있다 그랬죠?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해서도 명문 규정은 없는데 유추 적용한다. 유추란 말은 뭐냐면 조문이 없는데 갖다 쓰는 거. 이게 유추라 그래요. 유추 적용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7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하나 조문 한번 봅시다. 조문에 금방 239조를 보죠. 239조. 239조 보면 수지 목근 제거권이라고 그래요. 수지는 나뭇가지죠.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240조. 240조. 240조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수지, 나무가지입니다. 목근은 나무뿌리입니다. 제거권. 인접지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요.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제거 청구죠. 나무가지는 일단 제거 청구합니다. 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제거 청구 후 제거죠. 근데 3항은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임의 제거. 그러니까 나무 뿌리는 임의 제거, 나무 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제거 청구 후 제거. 제거 청구 후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1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19조라는 것도 보세요. 219조. 제목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랬죠? 170페이지. 170페이지. 앞쪽으로. 거기에 219조 보세요. 219조. 제목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거기 읽어보 1항만 봅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맹지인데 이 사람이 여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도로고 그러면 강을 건너려면 여기에 도로를 다리를 놔야 되잖아. 그 다리를 놔면 개인이 다리를 놔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럴 때 야, 이게 도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 좀 사용해다.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라 이거지. 물론 유상입니다. 유상.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지금 상린관계란 말이에요. 상린관계이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게 기출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죠.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등기가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 복습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물건입니다. 물건을 방해받고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는 침탈을 당해야 돼요. 근데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든 침탈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를 받고 있다면 방해 제거.
소유권에서 방해 제거 청구하는데 소유권에서 방해 배제는 건물 철거하라 또는 등기 말소하라 이런 형식으로 실무에서 나타나고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예방이나 손해배상은 담보 오르지 및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물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중에 사용수익을 뽑아내서 제한한 게 용익물권, 처분을 뽑아내서 제한한 게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토지, 즉 토지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이걸 상린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통로가 없다면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네 땅 좀 사용하다라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돈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강 이게 조망권이 있는 한강이다. 이게 여기 도로가 있다. 그리고 한강이다. 근데 요 한강을 바라다 보이는 이 땅은 금싸라기 땅이죠. 근데 한 블록 딱 지나가니까 여기는 맹진 거야. 근데 얘가 한 500평 나왔어. 근데 이게 도로가 없으니까 경매 물건이 나온 거예요.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살라요. 도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낼 수가 없고 이쪽 도로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옆 땅이 조금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투리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걸 경매 받아서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 주고 통로를 개설하면 요게 엄청나게 부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맹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맹지만. 그래서 통행로를 확보하면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